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우상, 이 짜고짜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한 거, 이제 그걸 마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자는 전 시간에 이제 이게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긴 꼬리 원숭이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설명을 전 시간에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게 긴꼬리 원숭이가 날일자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합한 거거든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유라 그랬죠. 이제 진성발자국 유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성발자국. 그래서 한자에 이런 글자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발자국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발자국. 요것도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게 좋으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길게 한 거예요. 이게 멱자인데 요거는 직면이고 요거는 덮을 멱이고 똑같이 덮는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짧게 하면 멱자죠. 근데 요거는 멱자라는 건 아는데 이걸 느린 게 이거예요. 이걸 더 길게 느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덮었는데 그 안에 요게 들어간 거죠. 요건 뭐냐면 사자나요. 나 사자 또는 스스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벽화변에다가 이렇게 요걸 이제 마늘모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요 사자를 집어넣으면은 사사롭다 개인을 가리킬 때 이제 요 사자를 쓰게 마련이죠. 그때 요게 이제 사자예요. 근데 요거는 벼자하고 붙은 거고 요 스스로 사자가 덮을 멱자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발자국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발자국이라 하냐면은 발자국은 뭐냐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누가 시켜서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자에다가 이렇게 덮인다고 하면은 걸음걸이를 스스로 다니는 걸음걸이를 가리킨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자국 일자로 했고 그 위에 이제 날일자를 이렇게 같이 이어서 붙이면은 우자가 되는 거죠. 긴꼬리 원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이 아니면서 원숭이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과대 포장한다. 그러니까 짝도 아닌 짝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맞는 걸 우자 또는 거짓 우자 이제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우자가 들어가는 한자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들려고 하면은 이제 우연, 우상, 우발적이다, 그다음 그다음 우수 이런 게 있죠. 요 우음이란 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요걸 이제 수훈 선생, 통합창시자 수훈 선생이 한시를 많이 썼는데 그걸 우음이라 해요. 그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선 우연은 이제 우자는 조금 설명드렸고 이제 이 연자 요 연자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번에 연자는 그러하려니라 하죠. 이렇게 그러하려니 여기 있네. 그러하려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치를 말할 때는 자연이다. 스스로 되는 이치다 할 때는 자연이다. 할 때 요 연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말할 때는 이 연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되는 그러한 뜻으로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달월자죠 원래.
달월자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미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요건 또자 또는 오른손 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우 또는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나오면 손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이게. 손 중에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다. 그럼 요거는 달월자니까 달월자는 고기육하고 같다고 보잖아요. 고기를 갖다가 여기는 고기고 이건 손이잖아요. 고기를 손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연자를 하는데 지금 제자를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연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개견자를 붙이지. 요자가 아니라 개견자. 이렇게 달월자하고 개견자 거기다가 이렇게 점 4개 요건 불화자죠. 불화자를 갖다가 밑에 불화자를 그릴 때는 쓸 때는 점 4개만 찍어요. 그래서 이건 불을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 고기인데 개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개견자니까 개고기. 근데 개를 갖다가 왜 큰 대자에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걸 왜 개라고 했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큰 대자에다가 큰 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점을 찍으니까 그게 개다. 잘 선뜻 그 이야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보세요. 큰 대자 자체가 뭐냐면은 왼편에 있는 음이죠. 양이죠. 양. 그리고 오른편은 음이고 양과 음을 갖다가 하나로 이어준 거예요. 그게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 뭐냐면은 요거는 원래 이게 점주 또는 불동주라고 그래요. 불동. 이렇게. 불동은 뭐냐면 생명의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비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릴 적에 점 하나는 존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점주자다. 점 2개는 뭐냐면 얼음빈이다. 점 3개는 섬수병이다. 다 풀어진 물이 다 풀어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거고 요거는 아직 덜 풀어진 거고 요거는 모든 것의 기본. 그러니까 생명이 불꽃을 확 낸다고 해서 불동주라고 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자를 쓰고 점을 이렇게 찍은 건 뭐냐면은 큰 대자가 살아서 빛을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왜 개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한자를 알려면은 반드시 그 음양오행의 이치를 갖다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는 12지지에서 신유수혈적의 수라고 통하는 거죠. 서방에 신금, 유금 이렇게 있잖아요. 원숭이띠, 닭띠, 그 다음에 개띠예요. 그 다음에 돼지띠고, 그 다음에 쥐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술해지간이 제일 어두운 곳이라 했잖아요. 반대로 여기 진사지간이 있고 맞은편에 요거는 가장 밝은 곳이라 했잖아요.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래서 진하고 술은 성충하고 사하고 해가 또 성충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개하고 돼지인데 그중에서 돼지를 더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용은 모든 짐승의 특징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돼지 코. 용의 코는 돼지코의 형상을 따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잘생겼는데 돼지 코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흐려졌다.
그래서 진은 돼지를 싫어한다. 그래서 둘은 원진살이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제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원진살이에요, 이거는. 진하고 해. 근데 제일 어두운 곳이고, 이건 제일 밝은 곳이고, 상대적인 거죠, 이게.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개, gen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 개에 관한 거, 그걸 이제 말씀드려야죠. 여기에 제일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걸 팔개로 말하면 제일 어두운 걸 이렇게 얘기해요. 곤깨다. 순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어두운 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빛이 발생해야 돼요.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제일 어두워지는 순간에 나오는 게 빛입니다. 제일 음이 극에 이르러서 저게 나오는 게 양이라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 극측반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어두운 곳이었죠. 그래서 개, 돼지란 말이 나왔잖아요. 저 개, 돼지만도 못하는데 욕할 적에 제일 그 성스러운 욕이 제일 낮잡아 보는 욕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나도 없어 이 자리는. 낙서에 여기에 육건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육건천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제일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걸 커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양을 상징하는 건천, 육건천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낸 거죠. 똑같은 이체예요. 양과 음을 하나로 했지만은 빛이 없었어. 여기에 큰 자리거든요, 원래. 여기도 큰 자리고, 이건 삼양만 모인 거고, 그러니까 순양이 있는 곳이고, 이거는 삼음, 순음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제일 큰 음이고, 제일 큰 양이고, 제일 큰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자리로다가 용담 때는 오진내 여기에 7이 칠성풍이 들어서 오칠면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거든요. 어쨌건 양과 음을 하나로 묶긴 묶었는데 빛이 없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다 빛을 발한 것. 즉 제일 어두운 상태를 갖다가 어두운 곳에다 빛을 던지는 거. 그거야말로 뭐냐면 큰일이거든요. 제일 큰일이라고요.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그래서 개고기를 갖다가 굽는다. 개고기를 갖다 굽는 이치가 모든 걸 그렇게 만드는 그럴령이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고기도 중요한데 개라는 짐승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더라. 제일 어두운 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밝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시련이 큰 시련이 올수록 반대급부로 뭐냐면은 가장 큰 어떤 그 성과를 갖다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제 그런 거하고 맥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띠 중에서도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개하고 돼지입니다. 예. 그래서 개, gen자를 큰 대자가 빛을 발하는 상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개 고기를 굽는 거죠. 이게 지금 불에다가 굽는데 굽는다는 왜 굽는다고 했냐면은 굽는다는 거 뭐냐면 불을 말하잖아요. 즉 제일 어두운 거 있을 때는 불이 없었어요. 여기. 이 개고기를 갖다가 불에다 구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모든 게 일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개고기를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어두운 곳에 있던 것 갖다가 반대급부로 제일 밝은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전에 공부했을 7도 이동이다 그랬잖아요. 술, 해자축 그렇게 해서 술이 여기 있던 술이 7번을 이동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 사자리로 들어가죠. 이제. 술이
뱀자리로 들어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사지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뜨거운 곳, 불이 뜨거운 곳, 양기가 가장 밝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서 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는,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그럴싸하게 다 이루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할 연이다. 그런 뜻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설명은 옥편이나 사변에는 전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용담들을 모르면은 이런 이치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도 이동을 하여 삼명과 삼엄이 하나로 된 큰 대자에다가 생명의 점을 찍은 상태, 그걸 개라고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라는 그 명칭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왔다고 봐요. 10개자. 열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개가 모든 걸 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일 어두운 곳에다가 제일 밝은 곳에 가서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유하고 술하고 같이 간 거죠, 이게. 유는 칠도 이동을 해서 진짜를 들어간 거고, 용이 있던 곳으로, 여기 용이잖아요. 지는 용이고, 유는 닭이잖아요. 이게. 닭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닭개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진짜리를 유가 칠도 이동을 해서 들어간 그 상태를 계룡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하고 용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렇지. 그래서 요걸 진계룡이라 해요. 진짜 계룡은 그 충청도에 거기에 있는 그 물질적인 산을 같은 게 아니고 영적인 산, 이렇게 가장 밝았던 진사지간으로 어둠을 상징하는 유하고 그 개, 그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유는 부천의 정월달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정월달을 인월이라죠. 호랑이가 물고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역에서는 정월달을 닭이 물고 나온다. 그 다음에 술이 2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월과 2월을 갖다가 제일 어두운 곳에 있던 닭,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3월은 해죠. 이제 제일 어두운 곳에 있던 것들이 달을 갖다가 12달의 문을 갖다 활짝 열어버려요. 그걸 개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개자하고 그 짐승의 이름 개하고 똑같이 발음을 같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건 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우상, 우자가 들어간 곳에는 또 우상이라는 게 있죠. 우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성경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형상상이란 건 다 알아요. 이제 형상상 또는 본질상 또는 닮물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상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럼 요게 사람 인변에, 여기 왼편에 사람 인변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이게 상자거든요. 이게 이건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코끼리상이라 하죠. 이제. 그래서 코끼리 이빨을 갖다 상아, 어금니 약자를 붙여서 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을 갖다가 형상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상이 있는 것이 코끼리만 있나요? 개도 있고, 조그맣까만한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다 형상이 나름대로 다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코끼리를 갖다가 대표적인 형상상자로 만들었느냐? 네?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짐승 중에서, 움직이는 짐승 중에서 형상이 제일 큰 놈이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코끼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형상을 이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들으면 눈에 잘 띄는 거 상징으로 내세우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짐승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게 코끼리니까 그 코끼리의 모양을 갖다가 돈 떠서 만들어 놓고 그걸 형상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걸 코끼리상을 갖다가 이제 상형 문자로 하죠. 이렇게 보면. 코끼리의 이제 머리통, 그 다음에 어금니, 그 다음에 몸통과 꼬리, 이제 그런 것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가운데 좀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쓴 거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시자죠. 요게 돼지 시자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를 갖다가 돼지 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가로 자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게 돼지 돈자입니다. 이게. 요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실화래요. 돼지 시자, 돼지 돈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걸 보면은 위에 한일자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음량을 갖다가 싼 거죠. 이렇게 음량을 싸서 그걸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들화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걸 그 한일자 밑에서 음과 양을 갖다가 쌌어요. 싸가지고 그 음과 양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한일자지만은 이 한일자에는 세 개의 일이 들어있어요. 그 일사삼구 할 때 이제 그것처럼 한일자지만은 세 개의 일이 여기 동시에 들어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의 일은 뭐냐면 하늘의 음량, 미래는 음량이 있자. 일은 항상 음량으로 벌어지죠. 변화는 3으로 하고 무엇이건 변화는 3까지 가는 거죠. 일은. 근데 형상은 음이냐 양이냐 이제 상대적인 둘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일 속에 천일, 지일, 인일 그 속에 음량이 하늘에도 음량이 있고 땅에도 음량이 있고 사람한테도 음량이 있어요. 그 음량을 갖다 이렇게 싼 거예요. 이렇게. 음량을 하나로 써서 이렇게 빛을 내는데 그러면은 하늘의 음량 둘, 땅의 음량 둘, 사람의 음량 둘 합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갖다가 12지제에서는 해라고 부르는데 돼지 해자 이렇게 쓰는데 그걸 숫자로는 6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북방 인력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돼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먹성이 좋아요. 못 먹는 게 없고 제일 많이 먹는 짐승을 돼지라 그래요. 근데 그 많이 먹는다는 걸 숫자로 말하면 뭐냐면은 삼극의 음량을 다 자기가 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으로 다 품어버렸어. 같은 음량이라고 해도 6하고 8이 있잖아요. 8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세 번 가르면은 사과를 한 번 가르면 2조각, 두 번 가르면 4조각, 세 번 가르면 8조각. 8이라는 숫자는 8조각, 즉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 같다가 8이라 그래요. 근데 6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8조각을 갈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북방에다가 배치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형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없는 음량이 없어요. 3극의 음량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3극의 음량이 합한 걸 갖다 합하면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갖다 6이라고 했느냐, 쥐를 갖다가 1 이렇게, 돼지는 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돼지를 갖다가 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돼지를 6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됐다고 얘기입니다. 다 되지 이제 그 얘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음량이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 삼극의 음량이 다 모였으니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띠를 갖다가 12지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배치를